자,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혹은 지금 전셋집 구하느라 HUG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사고가 난 이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라고 하는데, 오늘은 요즘 HUG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의 주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던 당시에 대출 실행일이랑 전입신고일이 다르게 되면은 나중에 전세사고가 나더라도 HUG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지금 좀 기가 막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모든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한번 제 설명을 천천히 따라와 보면서 숙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를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은, HUG 전세보증보험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각각 다른 보험 상품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종종 질문이나 메일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저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만 말만 하지, 대체로 자기가 정확히 어떤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다들 모르고 계세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험료 내라길래 보험료도 잘 냈고, 그리고 여태 그동안 HUG에서 아무 말 없었다, 뭐 문제가 된다는 말 아무 말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사고 나면은, 나중에 전세 사고 나면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HUG 이 기관에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보증보험의 종류가 뭐가 있냐, 여기 이렇게 HUG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홈페이지 화면이죠.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위쪽에 배너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배너, 그 중에 제일 왼쪽에 여기 이제 개인 보증을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렇게 개인 보증을 클릭하고 나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고 돼 있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창이 뜹니다. 바로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HUG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들이 정확히 어떤 건지 쫘라라라락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전세보증보험과 관련된 상품이니까, 정확히 따져보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상품 두 개가 전세보증보험과 관련된 상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셋집을 구하면서 HUG라는 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은 여기 보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랑,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아주 그냥 말도 어렵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랑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계속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거를 계속 말로 설명하면은 말하기도 좀 힘들고 또 듣는 사람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숫자를 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제 제가 1번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상품. 그리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은 이제 2번 상품이라고 해볼게요. 2번 상품. 자, 그러면은 1번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랑 2번 상품인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뭐가 다르냐? 자, 제가 이제 위쪽에다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1번 상품은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전셋집 구할 때 1번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HUG가 임차인한테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을 이제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1번 상품은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래 나와 있는 2번 상품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뭐가 좀 다르냐? 이 2번 상품인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은, 자, 1번이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 보장에 더해가지고 은행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책임이라는 것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2번 상품은 위에 있는 1번 상품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기본적으로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는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상품에만 가입하면은 그냥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전세금만 보장받는 거고, 2번 상품에 가입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전셋집 구할 때
대출 받기도 쉬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전세 사고가 나면은 전세 보증금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상품이에요, 2번 상품이. 그러면은 2번 상품이 1번 상품보다 더 혜택이 많다고 해가지고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1번 상품보다 막 그렇게 가입하는 게 더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막 가입하는 게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웬만하면은 이 아래에 있는 2번 상품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이 상품에 가입하지 왜 굳이 1번 상품에 가입을 하겠냐. 2번은 1번보다 혜택이 더 많은데 가입이 그렇게 더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러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세 시장에 보면은 1번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다 2번 상품 이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더 가입한 사람이 많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더 혜택도 많고 은행 대출 받기도 쉽고 가입하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2번 상품이 지금 엄청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2번 상품의 약관을 좀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구석탱이에 아주 작게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는데요. 뭐라고 써져 있냐?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출 실행일 당일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 등본을 은행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상품 가입할 때 사람들이 뭐 약관을 한번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뒤에 있는 말에 좀 약간 가중치를 두면서 글을 이해하는 좀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약관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 주민등록 등본 은행에 제때 잘 내야겠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내요. 근데 이 약관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은행으로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이 약관의 앞부분에 제가 빨간 줄로 쳐놓은 대출 실행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마치라는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약관 하나 때문에 전세 사고 난 다음에 HG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더기로. 이게 이 약관에 위배되면은 보험금 지급 보류가 아니라 지급 거절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급 보류가 뜬 거면은 HG 입장에서 야 좀만 기다려봐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확인 좀 검토 좀 해보고 돌려줄 수 있는지 좀 확인을 더 해볼게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약관에 위배되면 거절이 떠버리거든요. 거절은 뭐냐 그냥 보험금을 그냥 못 받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보험금 못 줘. 너는 그냥 못 줘. 돈 줄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죠. 기가 차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HUG의 약관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볼 때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슈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보험료 받아 먹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정작 사고 나면 보험금 못 준다고 거절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약관에 위배돼서 나중에 보험금을 못 줄 것 같아. 우리가 분명 대출 실행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마치라 그랬는데 너가 어쩌다 보니까 전입신고를 대출 실행일 당일에 못했네?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사고 나도 보험금을 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미안한데 우리 나중에 너 사고 나도 보험금 못 주거든? 그러니까 보험료도 내지 말고 그냥 우리는 끝이야 이제 빠이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보험료 받아 먹을 때는 다 받아 먹습니다. 약관에 위배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하러 가가지고 보험료 낼 때 되면은 보험료를 다 받아 먹어요 이 기관에서. 그래서 돈 먹을 거 다 받아 먹고 그리고 중간에 막 뭐 집주인 바뀌거나 해가지고 관련 서류 제출하러 갈 때는 그냥 뭐 여기다 내려가세요 해가지고 서류도 다 잘 받다가 나중에 정작 사고 나가지고 저 사고 났는데 혹시 이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하고 HUG에 이제 전세 세입자가 찾아가면은 그때 가가지고 너 이거 이 집에 들어갈 때 대출 실행일 당일에 전입신고 안 했지. 미안하다. 보험금 못 줄 것 같아. 이렇게 나중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 가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보험금 못 줄 것 같으면은 가입을 받지를 말든가 아니면 중간에 뭐 얘기라도 해주던가. 근데 아무 말 없다가 사고 나면은 그때 가서 약관에 위배돼서 보험금 못 준다고 한다. 이게 진짜 지금 정말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약관과 관련된 지금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대출 실행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약관을 만든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HUG에서 이 약관을 왜 만들었을까?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HUG라는 기관이 자기들이 보험료를 받고 보증해주는 집에 대한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을 최대한 선순위로 가져가고 싶으니까 지금 이런 약관을 만들어가지고 야 대출 실행일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 때려가지고 최대한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 가져와 이렇게 이런 약관을 만든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대출 실행일보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는 게 조금 느렸어도 전셋집에 대해서 가장 선순위의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한 전세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사고가 나면은 보험금을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시를 보면은 이 2번 상품에 가입한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2월 1일 날 받았어요. 대출 실행일이 2월 1일에 됐어요. 그리고 그날 대출을 받은 날 바로 구청에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일이 많아가지고 구청에 못 갔어. 그래가지고 전입신고를 못했어.
그래서 바로 다음날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은 그 다음날 0시에 생기겠죠. 그래서 2월 3일날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 확보를 했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 근저당이랑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집이 깨끗했어. 그리고서는 한 2달 있다가 임대인이 그 집에 대해서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한 거야. 그러면은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우선 순위예요. 그 은행이 가져간 근저당보다 자기가 훨씬 우선순위야. 그래서 나는 이 집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 그냥 안전하네, 별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그냥 든든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나는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거 보면은 HUG에서도 이 부분은 잘 인정을 해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도 아무리 전세 세입자가 그 집에 대해서 은행이나 이런 다른 기관보다 근저당에서 앞서고 우선 변제권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실행일보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는 게 하루 느렸다는 이유로 나중에 전세 사고 나면은 그냥 전세 보험금 못 준다고 그냥 거절 때리고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관을 만든 의도가 사실 좀 불순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져오라는 의도로 만든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HUG가 그냥 전세 세입자들한테 보증금 돌려주기 싫어가지고 돈줄 최대한 조이려고 만든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슈 세 번째, 방금 말한 약관 있잖아요. 그 대출 실행일 당일에 전입신고해야 된다는 약관, 그거는 원래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2019년 10월 15일부로 변경된 약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2019년 10월 15일 이전에는 이 2번 상품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에 가입한 사람은 대출 실행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전입신고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약관이 2019년 10월 15일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15일부 이후로 2번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만약에 대출 실행일 포함 하루라도 전입신고가 늦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아무리 뭐 법적으로 자기가 우선순위를 갖든 아니면은 뭐 설득을 잘 하든 해도 절대 전세 사고 났을 때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는 4영업일 이내에 전입신고하면 됐는데 이게 사실 좀 맞지,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게. 왜 근데 갑자기 대출 실행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게 만들었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HUG에서 요즘에 전세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돈줄을 조이려고 이런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보험금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제 쭉 올라오는 영상 중에 저 전세 사고 났는데 HUG에서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하네요. 거절 때렸어요. 보험금 못 받았어요. 막 이런 사람들의 영상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례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 대출 실행일이랑 전입신고 날짜가 같아야 된다는 약관이 있는데 이 약관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 와중에 HUG에서 보험금 못 받았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됐어요, 전세 사고 났는데 나는 보험료도 잘 내고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보험금 못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정확히 어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른 채로 막 마구잡이로 영상을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1번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1번 상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행히 이런 약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한 대출 실행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된다, 이거는 2번 상품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가입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1번 상품 가입한 사람들은 그런 약관이 없으니까 조금 안심해도 돼요. 근데 요즘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막 자기가 뭐에 가입한지도 모른 채 막 마구잡이식으로 이거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안 하면은 막 안 됩니다, 막 못 받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1번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도 혼란을 막 겪으면서 나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번 상품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가 1번 상품에 가입했는지 2번 상품에 가입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2번 상품에 가입했는데 대출 실행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안 했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러면은 나중에 전세 사고 나도 못 받아요. 근데 그냥 못 받습니다. 뭐 나중에 뭐가 바뀌지 않을까, 뭐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지금 못 받고 있고요,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대출 실행일 당일에 전입신고가 좀 힘들 것 같다, 내가 뭐 일도 바쁘고 막 당장 구청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2번 상품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마시고 1번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